뼈가 약해지는 병, 골다공증. 보통 어르신들 병이라고 생각하시죠?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이 아마 완전히 바뀔 겁니다.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골다공증. 이게 정말 어르신들만의 문제일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결론부터 확 말씀드릴게요. 아니에요. 이 병의 진짜 시작은요. 놀라지 마세요. 바로 우리 어린 시절에 있거든요. 와, 전혀 생각 못 하셨죠? 자,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놀라운 유년기의 기원. 요즘 의학계에서는요, 골다공증을 더 이상 노년기 질병이 아니라 그 씨앗이 바로 어릴 때 뿌려지는 소아과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했어요.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대 골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. 뭐냐면요. 우리가 20대 후반까지 뼈를 최대한 튼튼하고 빽빽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최대치를 말하는 건데요. 일종의 뼈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. 젊을 때 이 통장에 뼈를 얼마나 많이 저축해 두느냐, 이게 평생의 뼈 건강을 좌우하는 거죠. 근데 진짜 문제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뼈 은행에 저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원인들을 보면 사실 너무 익숙해서 좀 씁쓸하게까지 해요. 보세요. 끝없는 학업 스트레스,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식습관, 그리고 밖에서 뛰어놀 시간은 없고.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잖아요. 그렇다면 소아 골다공증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? 그리고 왜 생기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실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소아 골다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일차성이고요. 다른 하나는 다른 병이나 그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이차성이에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2차성 골다공증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아니, 그럼 이 2차성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? 보통 자가면역 질환이나 백혈병 같은 소아암, 아니면 만성 신장 질환 같은 병들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.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. 병을 이겨내려고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치료나 장기 이식 같은 과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83%.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소아백혈병을 이겨낸 아이들이 약 2년간의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골밀도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는 비율이에요. 83%.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.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표준 치료법이 가진 아주 어려운 딜레마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. 현재 심각한 소아 골다공증에 표준적으로 쓰이는 치료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의 약물이에요.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뼈가 파괴되고 흡수되는 걸 딱 막아서 뼈 밀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약을 쓰는 게 정말 큰 고민거리예요. 일단 약 70% 정도의 아이들이 약을 맞고 나서 고열이 나거나 심한 몸살을 겪기도 하고요. 소화기 문제도 꽤 흔해요. 근데 진짜 더 큰 걱정은 장기적인 위험이에요. 혹시라도 골절이 됐을 때 잘 안 붓게 하거나 심하면 성장판에까지 영향을 줘서 키가 크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치료가 오히려 그 미래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셈이죠. 그렇다면 이 어려운 딜레마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자, 이제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. 놀랍게도 그 실마리를 현대 과학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한의학적인 접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이 연구입니다. 2024년, 그러니까 바로 올해죠. 아주 저명한 SCI급 국제 학술지인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발표된 메타 분석 논문인데요. 기존 치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서 주목을 받았어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기존의 표준 치료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골밀도가 통계적으로 훨씬 더 아주 의미 있게 높아진 걸 볼 수 있죠. 와, 정말 인상적인 결과 아닌가요?
아니, 이게 뭐 조금 나아진 거 가지고 뭘 그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골밀도가 단 0.1g per 제곱센티미터만 낮아져도 뼈가 부러질 위험은 무려 3배나 높아져요. 그러니까 방금 그래프에서 본 그 골밀도의 작은 개선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미래에 겪을 수 있는 골절 위험을 극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그냥 딱 하나의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특히 접골탕처럼 특허까지 받은 한약 처방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아니, 한약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낼까요? 바로 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. 기존의 표준 치료제가 뼈가 파괴되는 걸 막는 브레이크 역할에 가깝다면 이 접골탕 같은 한약은 뼈를 만드는 세포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뼈 생성을 촉진하는, 말하자면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함께 쓰는 거죠. 뼈 파괴는 막고 생성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부작용 걱정은 줄이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통합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3단계로 딱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이제 뼈 건강은 노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평생의 프로젝트라는 것, 이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. 둘째, 만성질환이나 그 치료 과정이 아이들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.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이런 통합의학적 치료법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평생 건강의 기초가 유년기에 다져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잖아요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만 생각했던 병들 중에 사실은 골다공증처럼 그 예방을 바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병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